야, 그거 내 차 팔고 시계만 팔아도 네 건 해줄 수 있어. 나는 100억 들어가 있어. 너 거 1억 내가 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생각해서 해준 건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기꾼을 알아채는 그런 눈이 있어야겠죠? 그런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어떤 놈들일까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그래서 코트 입고 다녔는데 이제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옷 따뜻하게 입고 출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다가 중간중간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사업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경험담이나 노하우, 그런 거 이제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죠. 뭐 기존에 말씀드린 게 다 있는데 신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해보셨나요? 요즘에 사기 엄청 많죠? 최근에 뭐 캐시강? 네, 그런 엄청난 몇천억대 사기, 그것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참 사기꾼들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처럼 사기치면 한 몇십 년 잡아 넣어야 되는데 몇 년 있다가 풀어주니까 그게 직업이 된 그런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업하시다 보면은 그런 걸 가려야 됩니다. 저도 20대 처음에 직장생활 때 이제 영업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영업직이었는데 사기꾼한테 돈을 뜯길 뻔했는데 밤에 퇴근하면서 잠복근무 해가지고 끝까지 잡아내서 네, 돈을 다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더 많은 어마어마한 사기꾼들 많이 만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사회초년생 여러분,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사회초년생 여러분, 어찌됐건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다, 네, 그런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기꾼 구별하는 법, 사기 안 당하는 법,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기꾼을 알아채는 그런 눈이 있어야겠죠? 그런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어떤 놈들일까요? 첫 번째, 사기꾼의 특징. 사기꾼은요, 참 인상이 좋습니다. 참 착하게 생겼어요. 선하게 생겼습니다. 말도 조곤조곤 참 이쁘게 잘합니다. 호감형에 매너 또한 좋습니다. 이런 놈들은 힘들 때 꼭 옆에 찾아와가지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곁에 있어줍니다. 작업을 거는 거죠. 하지만 그 희망적인 모든 말들과 그런 비전에 실체는 없어요. 네, 실체는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힘든 사람들은, 뭔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뭐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그 실체 없는 희망에 모든 걸 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생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자기 무슨 회장이다, 자 나랑 뭘 해보자, 절대 안 하죠. 그런데 나랑 친한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요. 야, 이분이 어떤 분이냐, 뭐뭐뭐 했던 회장님이다. 그러면 내 지인이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경계심을 무너진 채 만나고, 내 지인이 깍듯하니까 저 또한 깍듯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 특징이 뭐죠? 주변에 추종하는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회장님 하면서 차 운전하는 사람들, 문 열어주는 사람, 뭐 같은 공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 또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그 사람들을 신처럼 모시거나 회장님처럼 받드는 그런 추종 세력들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요. 제일 큰 특징은 뭐죠? 부를 과시하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뭔가를 투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1억만 투자해라. 그러면 10배로 수익을 내주겠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진 전재산이 1억이야. 아, 이거 제 전재산인데 날라가면 어떡해요? 리스크 있지 않아요? 뭐 형님? 뭐 이렇게 회장님?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그거 내 차 팔고 시계만 팔아도 네 건 해줄 수 있어. 나는 100억 들어가 있어. 너 거 1억 내가 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네, 거꾸로 얘기합니다. 대단한 놈들입니다. 한 번쯤은 사무실로 부르죠? 그러면
정말 좋은 건물에 부황부황 인테리어 잘 돼 있는 건물에 여직원, 이쁜 여직원이 있죠? 그런 여직원이 있는 그곳으로 부릅니다. 사기꾼이 있는 회사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해요. 네, 특히 여직원들 일을 안 합니다. 뭐 비서인지 격리인지 모르겠지만 손톱 다듬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일하는 회사 가면요, 막 서류들 날라다니고 되게 바빠요. 직원들이 뭐 깔끔하게 정도는 돼 있지만 이게 뭐 부황부황하게 뭔가 럭셔리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일단 그 실체가 없는 사기꾼이 큰 방에, 럭셔리한 방에 어항이 있고 거기에 막 좋은 물고기들 있다,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일하는 회사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이 세팅돼 있지 그렇게 과시하는 부분이 많이 세팅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려진 뭐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재벌을 만나러 갔는데 3세 재벌이에요. 근데 뭐 사무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회장이다, 부자다 이렇게 나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다 실체가 없고 사무실도 다 단기 임대, 그것도 월세 밀려 있고요. 자동차도 리스 아니면 뭐 남의 차, 친구 차나 빌려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거인 양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면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잖아. 그럼 지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워. 야, 네가 검증됐다고 해서 소개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죠? 지인 또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네, 공범이 아닌 이상 이 친구 또한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럼 사기를 안 당해야겠죠. 두 번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죠. 사기를 안 당해야겠죠. 지인부터 조심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부터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은 경계를 하기 때문에 사기당할 확률이 많지 않은데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사기친다면 뭐라 그러죠? 야, 너는 1억 잃었지만 나는 10억 투자해서 잃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마. 네 거 먼저 해줄게 하면서 굉장히 하찮게 얘기합니다. 나의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거를 하찮게 얘기하면서 너의 슬픔보다 내 슬픔이 더 크다. 이렇게 감정적인, 심리적으로 주눅들게 만듭니다. 이게 사기꾼들의 수법입니다. 나중에는 다가와서 그러죠. 2차 사기를 치기 위해서 원금 회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니 이것만 해줘. 그러면 너 거부터 해줄게.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또 당합니다. 안 됩니다.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욕심을 버려라. 시중에 나와 있는 수익률이 있는데 그 수익률을 무시하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돈을 끌어당겨서 하겠죠. 돈 빌려달라고 해야지 투자하라고 하겠습니까? 좋은 정보는 지들끼리 알고 있지 절대 남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말아라. 내가 아는 분야면 투자를 해도 됩니다. 잘 알고 있고 그 시장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모르는 분야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귀로 직접 듣고 내가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를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뭐 다 의심해가지고 사기꾼이네 아니네 해서 투자를 안 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내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이 돈은 내가 몇 년 동안 묵혀놔도 된다. 최후에 이 돈이 없어져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자금으로 해야지 올인하고 몰빵한다고 귀가 솔깃하고 어디에 현혹돼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당기고 대출 받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사기꾼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기꾼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 근데 이거는 좀 쉽진 않아요. 경험을 많이 해보고 인간관계, 사회생활 많이 해보면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저도 사업을 어렸을 때부터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기꾼들을 다 만나본 것 같아요. 뭐 사기를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참 뻔뻔합니다. 딱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깜빵에서 다음 사기를 준비합니다. 그게 직업이에요. 자기가 남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가 딴 사람을 제껴야 자기가 1등 하듯이 그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쟤한테 사기쳐야 내가 먹고 산다. 어떤 사기를 쳐서
돈을 벌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랑 구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를 당했을 때는요, 당황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신 다음에 모든 자료와 기록을 수집해야 됩니다. 기존에 뭐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했던 내역, 그 사람과의 대화, 그런 거 추후에 뭐 전화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녹취를 하는 거죠. 네가 원금 보장을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겠죠. 네 거 해줄게. 뭐 이런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기꾼들은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야, 조금만 시간을 줘. 일주일만 줘. 한 달만 줘. 내가 바로 해결해서 너 거 해줄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거 넘어가면은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시간을 끄는 건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꾼한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금전적으로 다시 나한테 돌려줄 때까지는 절대 용서를 해주면 안 됩니다. 둘이 싸웠어. 감정 싸움이야. 그러면 미안해 한마디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금전적인 문제는 미안해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벌어서 갚아라. 아니면 내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게 인맥을 소개해라. 어떻게든 보상해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착하게 군다고 해서 먼저 돈을 주진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단호하게 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 돈을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인간 심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인간관계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기꾼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기 안 당하는 법, 사기꾼은 어떤 놈들인가, 사기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지금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은 뭐 사기를 당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사회 선배, 사업하는 형이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형, 사기꾼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는 사기꾼들이 보여요. 몇 번 얘기하다 보면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금융 사기구나, 아, 이거 부동산 사기구나, 아, 보험 사기구나 딱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경험은 자산이고 경험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내 돈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경험한 걸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안 좋은 경험을 하지 않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쌀쌀한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